10살 소녀가 하루 12시간을 섰다. 루이스 하인의 방적 공장 사진이 미국을 바꿨다.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10살짜리 소녀가 서 있습니다. 거대한 방적 기계 옆에 발이 바닥에 겨우 닿을까 말까 한 키로 두 손에는 실타래를 쥔 채 소녀의 눈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렵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눈빛. 왜냐하면 그건 그 아이에게 그냥 일상이었으니까요. 이 사진 한 장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의회를 들끓게 만들었고 법을 바꿨고 수백만 아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카메라 하나를 코트 속에 숨기고 공장에 잠입한 한 남자, 그리고 그의 렌즈 앞에 선 10살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때는 1900년대 초반, 미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맞습니다. 자유의 나라, 기회의 땅. 그런데 그 화려한 구호 뒤편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이 쉬지 않고 연기를 내뿜던 그 시절, 기계를 돌리는 손 중 상당수는 어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의 공장, 광산, 농장에서 일하는 16살 미만의 아이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4시간 노동, 일주일에 엿새 근무. 월급은 어른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 연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공장에서 일하는 건 가족의 생계를 돕는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거든요. 부모도 공장주도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어둠 속으로 카메라 하나를 들고 걸어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하인. 원래 사회학 교사였던 이 남자는 1904년부터 전국 아동노동위원회의 조사 사진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아동노동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하인은 사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숫자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 아이의 눈을 보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공장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공장주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일하는 모습이 바깥에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인은 위장을 합니다. 어떤 날은 안전점검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어떤 날은 성경 판매원 행세를 했고 또 어떤 날은 산업시설을 촬영하러 온 사진가라고 둘러댔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코트 속에 숨겼고 아이들 옆에 서서 자기 단추 위치를 기준으로 아이의 키를 측정해 나이를 추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치밀했고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11월 하인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랭커스터에 있는 면화 방적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안은 소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방적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소리,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 그 사이를 아이들이 종종 걸음으로 오가는 소리. 공기 중에는 면먼지가 떠다녔고 환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의 렌즈 앞에 한 소녀가 섰습니다. 이름은 세디 파이퍼, 나이 10살. 세디는 자기 키보다 훨씬 큰 방적 기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실타래를 잡고 고개를 살짝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매일 하루 12시간씩 이 자리에 서 있는 아이에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건 그저 잠깐의 변화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하인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1908년부터 1918년까지 하인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5,0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적 공장의 소녀들, 탄광 속의 소년들, 새벽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아이들, 통조림 공장에서 칼을 쥔 8살짜리. 한 장 한 장이 증거였고 한 장 한 장이 고발이었습니다. 세디 파이퍼의 사진은 아동노동위원회의 소책자에 실렸고 전국 순회 전시회를 통해 수십만 명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신문들이 이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교회 주보에 붙었고 학교 복덕에 걸렸습니다. 뉴욕의 한 유력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떤 연설보다 강력하다. 이 아이들의 눈을 보라.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의 집 사정이라며 외면했던 사람들이 사진 속 아이의 눈을 보고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저게 정상인가? 저 아이는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 아닌가?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거셌습니다. 특히 남부주들이 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우리 공장을 북부의 급진주의자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 공장주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일하는 것이다. 10살짜리가 하루 12시간 서서 실을 감는 걸 원해서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도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힘이었습니다.
통계표를 들이밀면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아이의 눈동자 앞에서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던 겁니다. 1916년 마침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방 아동노동법이 통과됩니다. 키팅 오웬법이라 불린 이 법은 14살 미만 아동이 주간 통상에 관련된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인이 카메라를 들고 공장에 잠입한 지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2년 뒤인 1918년 연방대법원이 이 법에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연방정부가 주위 산업에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었고 계속 전시회를 열었고 계속 세상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그로부터 20년을 더 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 6월 25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드디어 공정근로기준법에 서명합니다. 이 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이 법이 그토록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16살 미만 아동의 공장 및 광산 노동 전면 금지, 18살 미만 위험 직종 금지, 주당 최대 노동시간 44시간 규정, 그리고 최저임금 시간당 25센트 도입. 지금 보면 당연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루이스 하인이 세디 파이퍼를 찍은 1908년으로부터 정확히 3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시작한 하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이 통과되고 2년 뒤인 1940년, 하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가난 속에서였습니다. 사망 당시 그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법을 바꾸고 수백만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디 파이퍼, 10살의 카메라 앞에 섰던 그 소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생을 보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아이의 눈빛은 기억했지만 그 아이의 이름 뒤에 이어진 삶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인이 찍은 5,000장의 사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 인쇄물 및 사진 부문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고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지금도 그 사진 속 아이들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인에게는 권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건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의 사진이 여론을 바꿨고 법을 만들었고 한 나라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역사는 때로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1936년 캘리포니아 완두콩 농장에서 또 한 명의 사진가가 찍은 한 어머니의 눈빛이 미국의 정책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